형사사건의 공판 절차 비슷하게 법정에서 막 공방전 펼치는 걸 트라이얼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판사 얼굴을 보는 사건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 트라이얼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뭐냐면 소제기를 해가지고 판사 얼굴을 보는 사건이 몇 %냐는 거죠. 거기 보면 62년도에도 되게 적었어요. 11.5% 판사 얼굴 보는 게. 그러다가 2002년도에 1.8%. 누가 이러냐? 2002년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은 몇 %냐고요? 지금은 1% 미만이래요. 100건이 연방법원 이야기요. 주법원 말고. 그럼 100건을 소제기하면 연방법원 판사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 특별해서 그러냐? 아니요. 거기도 막 소송이 미어 터져가지고 우리처럼 판사 쪽이 막 법관 쪽이 굉장히 고생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두 가지에 딱 걸리는 거죠. 소송을 가면 변호사 비용부터 포함해서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더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갔더니 저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를 막 확인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판 이기고 다음엔 저기가 이기고 마지막 가니까 말 모른다 그러고 그죠? 법원에 네가 잘못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보다 보면 몇번에 미국의 무슨 뭐 세너제이 법원에 LA 법원에 뭐 카운티 법원의 판사가 뭐 화해를 권고 세들먼트 권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의 절차는 다 세들먼트 권고해서 그냥 99% 정도는 화해하는 거거든요. 그때 삼성이 끝까지 올라간 건 아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있는 사건이 그렇게 올라가서 또 결과가 뒤집혔으니까 그거는 1000건 중에 하나가 있을까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이 사람들은 저렇게 소송을 안 가느냐? 실익이 없더라는 거죠. 막 만천하에 막 그냥 뭐 다 까발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겨도 어때요? 소송 비용 다 주고 뭐 주고 나니까 특허는 이미 그죠? 이미 쓸모도 없게 돼버리고 그래서 결과 세들먼트에서 화해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거 아니냐? 제가 다른 데도 조사해봤는데 유럽도 없어졌대요. 유럽도 법정에 가서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판결을 받아지는 경우는 미국하고 똑같이 확 줄었다는 거죠. 거의 사라진다고 할 만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실제 소송 절차 자체도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둘이 딱 만나서 독일만 해도요. 변호사 화해라고 해서 변호사 둘이서 딜을 하고 마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 내려도 뻔한 건데 그죠? 그걸 나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럼 그 전제는 뭐냐면 변호사를 믿어줘야 되죠.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믿어줘야 되고 변호사는 어때요?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상대방 변호사하고 합의를 해서 딜을 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면 돼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는 의뢰인도 변호사를 잘 믿는 것 같고요. 변호사조차도 어때요? 저 의뢰인 내가 또 만나겠냐 그죠? 험한 사건 또 있겠냐 저 사람. 그래서 서로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보는 인연이라고 해가지고 딜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협상에서 말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관광객한테 바가지 씌우는 전략이에요. 다시 안 볼 관광객한테는 무조건 바가지 씌워. 왜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시 맞닥뜨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거 어떻게 뭐가 되느냐면 변호사 신뢰가 붕괴되고 판사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요. 우리는 마치 어떻게 소송을 하고 있느냐면 다시는 안 만날 사람죠. 그죠? 그래서 그냥 뒤끝 없죠. 뒤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모두 이제 사법 불신 들었는데 이거는 한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요소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럼 계속 외국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은 어떠냐? 26, 27, 28, 29페이지에 나오듯이 정말 좀 아찔할 정도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ADR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 정도에 미국에서도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머리 깨지게 해야 되느냐 비용을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그냥 연구년 가가지고 로스쿨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또 교수랑 이야기해보니까 미국도 1950년대 정도는요, 6.25 때 정도는 우리는 비슷했대요. 법정의 이 상황이. 그러다 그 뒤로 정말 바뀌었다. ADR 무브먼트라는 말 정도, 운동이라는 말 정도 일어난 이유가 정말 당사자가 그대로 그죠 빨리 세트를 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한 30년, 4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고 이제는 바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 나오는 경우는 홀리스틱 로라 해가지고 홀리스틱이란 말이 전체라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좀 하나 몇 점 가지고 몇 점 몇 항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는 운동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보면 통섭의학도 나오잖아요. 홀리스틱 메디신처럼요.
의료에서도 뭐 그 부분만 고치는 거에서 이제는 몸 전체를 보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 법학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 통섭적인 방법에서는 인문학적인 방법, 뉴에이지 방법, 심리학적 방법, 종교적 방법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영적 방법, 종교적인 방법도 실제 법적인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이제 뭐 기독교 다 이제 전문을 하시는 분이 오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만큼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넘어오면서 그 안에 분쟁 해결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분쟁 해결이 아니라 예방까지도 실제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법학이라는 분야로 뽑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고, 분쟁 해결이라는 걸 뽑아내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제가 분쟁 해결 책을 쓸 때 성경의 내용도 있고요, 탈무드 내용도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은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식으로 너무 접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홀리스틱 로라든지 치유의 사고의학이라든지 세라퓨틱, 주리스프루던스, 또 프리벤티브로 예방법학, 예방의학이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아찔할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고 매우 실질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쟁공화국이다, 갈등공화국이라는 게 맞거든요. 제가 계속 매년 이제 그 사법연감을 보고 있는데 물론 등기 신청 사건까지 포함된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원에 접수되는 그냥 모든 사건이 한 1,400만 건이더라고요. 1,400만 건, 물론 뭐 등기 이런 것들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한 5천만 되는데, 그죠? 그럼 민사 본안만 해도 그만 한 600만 건 되는데, 이거는 엎드려 기는 애, 집에서 못 나오시는 뭐 여러 가지 분 다 합병을 젊은 사람들은 분쟁 또는 어떤 주체들은요, 반복해서 몇백 건, 몇천 건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법원에다가 접수하는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그냥 ADR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우리 이러다가 그죠? 판사는 과로사 할 거고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가산을 탕진할 거고 이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회복적 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김유한 교수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한 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구두선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 치유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가는 게 상처 치유가 아니고 이제 상처를 덧나게 하는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다음 절차적 정의가 나오는데 29페이지에 소송 절차 만족도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절차 자체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 법원에 왜 이렇게 많은 사건을 접수하느냐? 간단하죠. 비용이 적겠죠. 당사자 본인이 막 뛰어가면 비용이 왜 그냥 평가만 안 받으면 되는 정도로 적고 절차 비용도 사실 인지대 해가지고 본인이 해버리면 돈이 뭐 들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접근을 잘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IBRD 보니까 세계 1위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민사 사건 1심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싸고 빠르고 그죠? 신속하게 결정해준다. 자랑 아니에요. 왜 자랑 아니냐면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소장 내는 거 외에는 아니면 뭐 경찰, 검찰에다가 고발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빠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1심, 2심, 3심 다 가려니까 1심 빨리 끝내야 되죠. 사건 많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막 부러워하길래 그랬죠. 꼭 부러워할 내용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는 거다. 또 자랑하는 분도 있는데 자랑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보다가 더 엄청난 나라도 있어요. 이태리 보니까 한번 소제기하면 뭐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연락 오는데요. 5년 걸린다. 영영 연락이 안 오기도 한다. 뭐 그런 나라보다는 나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 나라는 또 이제 다른 걸로 해결하겠죠. 뭐 마피아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컬래버러티브 로라 해서 협동법. 제가 대동법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원고, 피고,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그다음에 다 앉아가지고 판사까지 앉아가지고 딜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 받을래? 뭐 할래? 이래가지고 이게 법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CPS라고 해서 이게 뭐 법률적인 해결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사회과학 방법이냐 그런데 굉장히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인류학, 행동과학, 뭐 집단 역학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 그 이과 쪽에서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동원해서 하는 건데 이 매스 다이내믹스인가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집단 소송이나 이런 쪽에서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경청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의 경우는 법학이 아니고 법률 문제가 아니고 종합사회학이고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지혜를 엄청 풀어다 써서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제적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굉장히 유능한 분들도 정말 관리비도 못 내는 분까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변호사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는 사건이 많이 오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사건을 한번 의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데려고 오는 그게 안 되면 선순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건 양은 뻔한데 나눠먹기 하니까 변호사 수가 많아질수록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법원들이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직은 서비스 경쟁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탄탄, 그죠? 이런 명망과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외국은 어떠냐? 외국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변호사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옳은 일을 한다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장기 고객이 되고 실제 믿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 중에서도 스타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변호사 그러면 그 사람 무슨 분야 이면서 정말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 게 나오면은 변호사 쪽도 신뢰를 회복하고 그죠? 변호사 또 차별화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결국은 검투사 중심의 우리가